이제 오랜 불면의 고민을 접고 정치적 동지였던 자유한국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저라도 먼저 나서지 않으면 보수 재건이 요원하게 될 것 같은 압박감에 승복한 결과입니다. 처음엔 당의 주인은 우리라는 생각에서 당내 투쟁을 고집하기도 했습니다.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권 창출해야 하는 우리 당면 과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우파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21대 총선은 물론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창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한국당이 보수 우익의 중심이 되려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고 저토록 처절히 외치고 있는 우파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야 한다고, 3년 여름 폭염이나 혹한에도 아랑곳 없이 서울역에서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에서 교보문고 등 광화문 일대를 돌면서 태극기를 흔들어 왔던 정통 우파 시민들의 오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특히 자당의 대통령 불법 탄핵에 동참해 보수 괴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탄핵 찬성 의원들의 경우 저마다 잘못을 고하고 용서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이때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우리도 함께 용서를 구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특히 탄핵이 거대한 정치 음모와 촛불 쿠데타 등으로 만들어진 거짓의 산에 날조된 정황이 갈수록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탄핵 백서를 제작하자고, 그래서 탄핵 기록의 왜곡을 막자고 반복해서 말해왔고 황교안 대표께도 이를 당부했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서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한국당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나라도 태극기를 사랑하는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정통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명한 우파 정책으로 그들의 선택폭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보수 정권 창출을 기대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8인이 보수 분열이니 공천받기 위한 꼼수라느니 차마 옮기기가 민망할 만큼 상스러운 욕설과 저주성 악담들이었습니다. 그 험한 말들이 제 본인을 왜곡하면서 횡포를 부릴 때 속이 상했지만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순응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동지의 인연을 나눴던 몇몇 동료 의원들이 처세술도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당시 그들이 박 대통령 앞에서 어떤 처신을 했는지 기억에 너무도 생생한데 달라진 표정으로 세상 인심을 전하고 있는 그들이 그저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면전에서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울 적이 아니라 서로의 정치 영역을 품앗이로 확장해 줄 한 식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장도를 기원한다, 통합의 큰 불길에 다시 만나자는 등 격려의 문자로 위안을 준 후배들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이 순간 먼 훗날 국가와 민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탈당을 만류하면서 모 의원이 공개적으로 창당의 정치적 대의 명분과 가치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질문에도 답하겠습니다. 저는 태극기 신당 창당의 가치는 정통 우파의 선명한 정치 결사체의 구심점이 되어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3년 동안 태극기를 흔들어 온 정통 우파 지지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우리의 대의 명분이자 직면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당 창당을 보수 분열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의 외연 확장으로 평가되는 것이 옳습니다. 당장 정의당, 민평당 등 여당인 민주당의 뜻을
함께하는 여야 사당이 하나가 되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니 한국당을 패싱한 채 국회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한국당 혼자 어떻게 보수우파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비록 당을 떠나지만 애국의 길, 보수의 길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치를 개인의 영달이 아닌 역사 앞에 떡떡한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늘 마음에 새기고 노력하겠습니다. 모처럼 저의 충심을 해량해 주시고 격려와 배려의 눈길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의원님 한국당 의원님들 좀 어떻게 움직임을 선택을 하시는가 계획이 있습니까? 가까운 의원들일수록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짐작은 하고 계셨겠지만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다음에 또 당선되고 여의도에 입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에게 이런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가는 것이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선배로서 부담과 고통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가까운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되어지는 정치 상황을 보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가는 길이 옳다면 동참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평당원은 지금 수천 명이 한국당을 빠져나가고 있고요. 또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뿐만 아니라 한국당 외에 다른 당에 있는 의원들 또 무소속으로 있는 의원들 뭐 이런 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과연 보수 우파가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그분들이 정통 우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아직은 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럴 때는 그분들이 과감하게 우리와 같이 이 험난한 보수 우익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탈당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저 혼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봐달라. 그러면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길인가 틀린 길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분들이 자기 정치 생명에 어떤 지장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부담 드리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 아주 가까운 의원들에게도 제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4, 50명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이랑 컨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예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컨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태극기 세력을 우리가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또 이분들이 그 보수의 우익의 그 태풍의 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그분들 나름대로는 지금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가능성들이 만들어지면 또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다른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숨죽여 있지만 이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또 보수 우익 국민들의 선택이 이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
태극기 신당에 많은 분들이 합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꼭 한국당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4, 50석 정도가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냥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너무 크게 말씀드린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개편의 신호탄이 이제 제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택이 무소속 얘기하셨는데 서청원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이나 뭐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지금은 노 코멘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의원들을 얘기를 했으니까 뭐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나 지금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선택이 되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들 말씀을 좀 답변을 주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보수 분열이 아니고 보수 외연의 확장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은 본인들 표현에 의하면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이렇게 해서 지금 200석을 노리고 있지 않냐. 근데 지금 우리 말하는 야당은 저 한국당 하나밖에 없는데 한국당 하나 가지고는 보수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확장할 수가 없는 지금 경지에 이르렀다. 황교안 대표가 보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황교안 대표로서 보수를 아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수의 대안 세력으로서 또 정통 보수를 아우르는 세력으로서 우리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가칭 신공화당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신공화당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용기를 북돋아주고 참여하겠다고 해서요. 아마 한국당의 전직 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 많은 위원장들 이런 분들은 지금 동참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신당이 꾸려지면 태극기를 아우르는 신당이 꾸려지면 아마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2의 친박연대 아니냐 이런. 네, 친박연대하고는 다른 것이요. 친박연대는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이 모였죠. 그 당시에 공천의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인 거고요. 여기는 지난 3년 동안 길거리에서 보수 우파의 단합과 보수 우파의 갈 길을 계속해서 외쳐왔던 분들이고 우리 한국당에도 결국은 보수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되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정치 결사체이고요. 또 그분들의 심정은 무슨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무슨 한두 건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종합해서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우리 보수 우파 신당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번 지방선거처럼 결국은 진정으로 보수 우파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필패 참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결국 오늘 이렇게 신당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금 홍보가 내년 총선에서 신당에서 비례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걷다는 관측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고요. 예, 저희가 뭐 또 전략 전술을 짜야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TK를 비롯한 영남 지방에서부터 불길이 타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많은 의원들이 이미 현직 의원들, 전직 의원들이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마 곧 가시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4, 50명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꼭 4, 50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배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어떻게 공천하겠다고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길에 본인 생각이나 아니면 또 지역 구민 생각에 그 황교안 대표의 생각과 그분들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은 결국은 정치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한국당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연동형 비례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뭐 반대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여당에서 연동형 비례대에 대해서 밀어붙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국회가 반쪽짜리 국회가 됐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연동형 비례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면 편하지만 만약에 저들이 밀어붙여서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을 때 이제 신장에게 좀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뭐 저희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하여간 우리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서 우리가 여의도에서만큼은 보수 우파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 내부의 비판에 대해서 뭐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뭐 그분들이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 나름대로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잘 종합해서 우리 보수 우익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아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경쟁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서로 격려하기도 하면서 이 21대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걸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뭐 그 여러 가지로 그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러니까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편지를 쓰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저희가 하는 일을 예의주시하고 계시고요. 저는 뭐 여태까지 정치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를 시작한 이래 대통령과 정치적인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당 공동부표가 되시는데 광화문 천막은 언제나 좀 철수할 겁니다. 네? 광화문 천막이요. 아마 철수 당분간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가 관철될 때까지. 어디께서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아마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나중에 그 공천 과정에서 이제 위원들이 탈락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당이나 이런 신당이 좀 더 합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이 꼭 하고 싶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선택이 자기가 국회의원 되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태극기를 사랑하는 우리 이른바 신공화당 앞으로 창당할 그 당에서 그런 분들이 공천 탈락해서 나 공천 달라고 오는 사람한테 공천을 주지 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념이 같아야 되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를 향한 시각이 같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